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5번째 챕터를 시작할 텐데 책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진행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폴리선이 뭔지 다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립이라는 게 뭔지를 다룰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엔 QR코드가 165페이지에 찍혀 있을 거예요. 삽질금지 폴리선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찍혀 있을 텐데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폴리선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진행을 할 텐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책에 대한 내용을 쭉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폴리선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최소한의 내용을 맨 앞에 다루고 깊은 내용은 뒤에 다룰 테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폴리선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대부분의 기능들은 요 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폴리선이란 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살펴보면 기능의 이름은 폴리선인데 2D 폴리선을 작성한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폴리선이라고 한다. 그걸 작성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세그먼트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직선이랑 호밖에는 없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랑 폴리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선은 기능을 실행해서 뭔가를 그리고 나면 다 그릴 때까지 다 그려서 엔터를 누르거나 ESC를 눌러서 기능을 끝낼 때까지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분절되어 있는 객체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하나씩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폴리선이란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 방법 자체는 선이랑 동일합니다. 닫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 그려놓고 선택을 해보면 하나씩 선택되는 게 아니라 기능이 끝날 때까지 작성된 객체가 한 번에 다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한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로 한 번 클릭될 때마다 생성되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세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선은 한붓 그리기를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한붓 그리기로 뭔가를 그리는데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폴리선을 그릴 때 옵션을 쳐다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옵션에 보면 홀을 그릴 수 있도록 홀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라는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선의 가중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잠깐 폴리선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오토캐드에서 선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의 가중치 요걸 사용해서 출력될 결과물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객체 자체를 두껍게 만들려면 폴리선을 쓰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폴리선을 그릴 때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두꺼운 폴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폭이라는 옵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반폭이나 폭이나 결국에 작동하는 건 똑같아요. 폭은 전체 두께를 의미하는 거고요. 반폭은 선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 혹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일하게 두꺼워지는데 그 절반의 두께를 의미하는 게 반폭이라는 옵션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폭을 사용하든 반폭을 사용하든 똑같은 거고요.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두꺼운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리선으로 시작점을 클릭하고 나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홀하는 걸 사용하면 직선이 아니라 홀을 사용할 수 있고요. 홀을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이 밑에 쭉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폴리선에서 홀하는 옵션은 거의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릴 수 있고 옵션도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원하는 홀을 다 그렸으면 다시 선으로 바꿔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해 가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폭을 사용을 해볼게요. 폭은 시작하는 지점의 폭과 끝나는 지점의 폭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시작하는 부분의 폭을 0으로 지정해서 뾰족하게 시작하면서 끝나는 부분은 100으로 지정을 하면 이런 화살표 비슷한 게 나오는 거고요.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 세그먼트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에 입력한 끝폭이 시작폭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입력한 끝폭이 100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두꺼운 폴리선이 작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폭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폭이라는 옵션을 또 사용하면 됩니다. 50, 50 이렇게 시작과 끝의 폭을 동일하게 하면 일정한 두께의 두꺼운 선이 작성이 되겠죠. 클릭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볼게요.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시작폭은 100으로 하고 끝폭은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폭을 지정을 해서 다양한 폴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작성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폴리선을 다시 그릴 때 얘는 마지막에 입력한 폭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얇은 폴리선을 그리고 싶을 때에는 다시 폴리선의 두께를 0으로 수정을 해준 다음에 그려야만 돼요. 혹시라도 폴리선에서 옵션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환경 변수를 알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Pline width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걸 바꿔놓고 폴리선을 그리게 되면 두께가 입력되어 있는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Pline width라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폴리선이라는 게 뭐고 두께는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더 알아볼게요. 앞에 챕터에서 블록을 수정할 때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블 클릭하면 수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객체의 유형이 몇 개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선이에요. 폴리선을 더블 클릭하면 폴리선을 편집하는 P-Edit라는 폴리선 편집 기능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기능의 버튼은 수정 패널을 확대해 보면 여기에 있어요. 폴리선 편집 이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기능에서도 옵션으로 폭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폴리선의 전체 폭을 한 번에 조절하게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두께를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숫자를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입력된 숫자만큼 폴리선이 두껍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맨 위에 열기라고 표시될 수도 있고 닫기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건 폴리선이나 선을 그려서 뭔가를 그릴 때 닫기라는 옵션을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닫혀있는 폴리선을 더블 클릭하면 열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닫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요 열기를 클릭하면 마지막 세그먼트가 사라지면서 열려있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다시 닫기를 누르면 닫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의 폴리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닫기라는 옵션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려있는 상태니까. 요걸 닫기를 클릭하면 마지막 점과 첫 번째 점을 잇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요게 열기와 닫기라는 옵션이에요. 기능을 끝내기 위해서 창을 닫는다는 게 아니라 닫혀있는 폴리선을 열 거냐, 열려있는 폴리선을 닫을 거냐에 대한 옵션인 겁니다. 이 P-Edit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 폭과 닫기 또는 열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결합이라는 옵션, 요렇게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이라는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결합은 여러 개의 폴리선을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자주 사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예 결합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조인이라 그래서 단축 명령어는 알파벳 J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폴리선 편집에 있는 결합이란 기능과 요 조인이라는 결합이라는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결합 기능으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 폴리선 편집에 결합 옵션을 사용하면 조금 더 잘 합쳐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합 기능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결합은 이렇게 뜯어져 있는 여러 개의 선을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도 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실행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객체가 하나의 폴리선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의 메시지가 반환되면서 선이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반대의 작업도 가능하겠죠? 블록을 하나하나의 객체로 찢을 때 썼었던 분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하나로 합쳐진 폴리선이 각각의 세그먼트로 나뉘게 됩니다. 블록을 찢을 때에도 분해라는 기능을 쓰고 폴리선을 하나하나씩 나눌 때에도 분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즉, 합칠 때에는 결합 혹은 폴리선 편집에 있는 결합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되고 나눌 때에는
분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점이 블록을 한번 분해하면 다시 블록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가 소실되니까. 폴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를 분해하게 되면 폭이 사라져 버려요. 정보가 손실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실된 데이터는 다시 결합을 한다 그래서 복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폭이라는 정보는 분해하는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걸 결합한다 그래서 다시 폭이 두꺼워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폴리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폴리선은 여러 개의 객체가 하나로 묶여있는 친구입니다. 기능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해봐도 하나로 묶여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묶여있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게 뭐냐면 면적과 길이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폴리선을 작성을 하면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나 면적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닫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면적은 계산을 해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면적은 폴리선이 닫혀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면적이에요.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닫기를 해도 면적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선이 추가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길이 값은 바뀌죠. 그리고 이 닫기라는 옵션은 특성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오로 바꾼다 그래서 면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길이만 바뀌는 거죠. 즉 면적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폴리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 폴리선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경계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해치라는 객체에도 면적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해치가 경계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어넣기가 쉬워서 어떤 영역의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는 해치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폴리선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면적과 길이를 따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공부하실 분들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두어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닫기라는 옵션을 썼을 때와 옵션을 쓰지 않았을 때의 폴리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폴리선이라는 건 폴리선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제가 뭔가 패곡선을 그릴 때 끝에 마지막 선은 직접 클릭하지 말고 닫기라는 옵션을 쓰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옵션을 사용을 하면 객체가 생성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닫기라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닫기 옵션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사각형을 그렸는데 닫기라는 옵션을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는 닫기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패곡선을 그렸습니다. 끝점으로 정확하게 객체를 잡아서 그렸고요. 기능을 끝내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서 폴리선 기능을 끝내줬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다를까요? 눈에 보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데이터가 달라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이 친구는 닫기가 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택을 해보면 닫기가 아니오로 되어 있지만 패곡선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자, 폴리선이라는 건 여러 개가 하나의 객체로 엮여 있다는 뜻이죠. 즉 클릭한 순서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선의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요게 시작점이고 요게 끝점이에요. 특성에도 명확하게 시작점과 끝점을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나뉘어져 있다는 뜻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벡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방향이 있는 거죠. 선에도 방향이 있는데 당연히 폴리선에도 방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만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게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 정점의 번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번 정점의 좌표가 여긴 거고요. 선택을 했을 때에 X자를 표시해 줍니다. 요 점의 좌표가 요건 거예요. 그리고 클릭해서 두 번째 정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긴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루프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점이 총 4개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점의 개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점은 첫 번째 점과 똑같은 좌표를 가집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다른 건데 면적을 계산한다거나 닫혀있는 영역을 계산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 복잡하게 여러 개 엉켜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뒤에 영상에서 설명할 그립을 편집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객체를 선택했을 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립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클릭하면 신축이라는 기능, 선택한 객체의 좌표를 바꾸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닫혀 있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다시 1번으로 가 있죠. 그리고 그 선들은 모두 다 닫기 옵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선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립을 사용해서 수정을 할 때에도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닫혀있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하지만 닫기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립을 사용하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닫기 옵션을 사용을 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5번과 1번 점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을 하나 추가로 그린 거죠. 이런 옵션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형태가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바뀌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닫기 옵션을 사용했을 때랑 닫기 옵션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랑 그립을 사용해서 객체를 편집할 때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립을 사용한 정점 제거,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립 활용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폴리선에는 정점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뒤집는 기능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폴리선의 방향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거의 없기는 한데, 아주 가끔 가다가 요거까지 쓰는 분야가 있기도 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폴리선에 대해서 설명할 게 훨씬 더 많기는 한데, 기초 단계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번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립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